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엔 하락이 딱 두 번 있었거든요. IMF 때가 있었고 금융위기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하락은 IMF급이에요. IMF급보다 더. 네, 안녕하세요 순회 여러분. 기회는 온다 순톡의 머니투데이 방송 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소망하는 일 다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 좀 유례없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좀 불어닥쳤습니다. 올해 시장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올해 한 해 전망까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작년 그렇죠. 한 해 부동산 시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고금리에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네.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2020년부터 21년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사실 원래는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초저금리,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인 0.5%까지 낮추다 보니까 이 자산 시장이 엄청난 버블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완전 투자에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코인, 부동산이 엄청난 화랑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만큼 가버린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시작이 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엄청난 이제 후폭풍을 몰고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엄청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게 체감적으로 봤을 때 네. 좀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네. 지금 네. 이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금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통계를 집계해서 발표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주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가 취합이 돼서 통계가 만들어지는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KB 부동산의 이제 주간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발표하는 통계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올해 한 6월 중순까지도 가격이 오른 걸로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호가 위주니까 집주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뭐 이러다 또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호가를 잘 안 낮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7월 달부터 점점 폭이 커지더니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매매가가 한 4%, 전세가가 한 7.38%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심하다. 근데 4%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사실 뭐 별로 안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자, 한국 부동산원 지수 데이터를 이번에는 볼 텐데요. 네. 이 데이터는 이제 실거래가 위주의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이 실거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22년 초반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락이 미약하게나마 시작이 됐다가 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연말로 갈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지금 매매가는 한 6.5%, 전세가가 8.2% 정도. 그러니까 지금 KB 부동산 데이터나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 뭐 한 4에서 뭐 한 6%, 7%도 안 되게 떨어진 네. 건데 이거 뭐 엄청나게 큰 하락이냐. 자, 그런데 저희 이제 리치고 팀에서 이거를 지금과 같은 이 하락 시기에는 이 부동산 통계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전혀 반영을 못 해요. 네. 자,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주식의 차트처럼 캔들 차트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네. 21년 연말에서부터 올해 한 4월달 요때가 이제 고점이었죠. 예. 그래서 이때 고점이 평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4천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디만큼 떨어졌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천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천 초반에서 3천 3천 초반. 초반까지. 즉 1,000만 원 정도가 예. 떨어진 건데 그러면은 한 20% 이상 지금 떨어진 거죠. 네. 자, 이거를 실제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예. 상황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 기준 얘기하시는 거고요. 예,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제일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쪽 반포 지역이잖아요. 네. 자, 이쪽에 대단지가 뭐 반포 자이도 있고 램면 퍼스트지도 있는데 반포 자이 35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가 어떻죠?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거의 없죠. 지금 금리위기 때가 거래 라인이 가장 작았는데
지금은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량이 더 작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 데이터도 현재 상황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보셔야 되냐? 호가의 데이터 추이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지 지금과 같은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흐름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네네. 자, 반포자이의 매매가 호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몇 프로가 떨어졌죠? 지금 17%가 떨어집니다. 6개월 동안에만요. 반포자이의 지금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35억이었어요. 예. 불과 7월 중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29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억이 빠진 거잖아요. 불과 6개월 사이에 지금 35억에서 29억까지 6억이 빠져서 지금 17% 정도가 하락을 한 거고요. 예. 전세가 하락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7월 달 중순에 16억 5천이죠. 최저가가. 근데 지금은 최저가가 얼마나 11억 8천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죠? 5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 하락은 28.5%. 어쨌든 거래 절벽 현상에서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렇다 보니 실제 그 가격을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 보니 이제 네이버에 나온 호가를 기준으로 그렇죠. 네. 이제 통계를 내보니 네. 그렇다면 더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데이터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네. 가격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니까 네. 계속 지금 더 낮춰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6개월만 해도 벌써 뭐 한 10몇 프로에서 20 몇 프로씩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안 사려고 한다는. 네. 사실상 호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제 뭐 전화했을 때 호가보다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보다도 가격이 더 낮을 수 맞습니다. 있다는. 제대로 보신 거고요.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내가 아무리 호가를 낮춰도 예를 들면 내가 원래 15억을 받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한 15억 5천이나 16억에 내놓죠. 매물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최저가가 뭐 29억이라고 나와 있을지라도 실제로 거래되는 건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작년 한 해 기준 정말 네.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유가 아무래도 네. 고점 인식이라던가 네. 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봐요. 일단 거래량 데이터를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는 이제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의 매매량 거래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언제 터졌냐면 2020년 6월 달에 터졌어요. 그리고 요때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동안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거래 대금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 대금. 지금 2006년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거래 금액이 터졌죠. 네. 한번 기억을 돌이켜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을 풀고 사상 최저 금리를 낮췄어요.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요. 정부가 규제를 해도. 근데 금리가 너무 싸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심리가 불었죠? 지금이라도 집 안 사면 예. 벼락거지 되겠다. 근데 마침 금리도 너무 싸.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고 심지어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내가 갖고 네. 있는 돈을 얹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뭐죠? 역사상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정말 젊은 층의 매수세도 정말 많았고 맞아요. 노도강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그렇죠.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꼭지라고 하죠. 네. 맞아요. 예. 더 이상 왜냐면 2030 세대가 영끌까지 해서 샀어요. 그럼 10대가 영끌해서 사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2030 세대마저 영끌을 해서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미 살만한 사람은 싹 다 샀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때만 해도 주식 시장도 좋았고 코인 시장도 좋았잖아요. 네. 시중에 돈이 넘쳐났죠. 이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 박살나고 코인시장 박살나고 부동산도 박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자산이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었죠. 우리는 월급이 있고 자산이 있잖아요. 네. 자산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월급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이 월급에서 실제로 나가는 비용들 즉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점심을 사 먹거나 장바구니 한번 보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지불을 해야 되죠. 네. 역사상 가장 많은 또 대출을 끌어서 연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지금은 2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너무 안 좋죠. 돈 필요해서 난리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점점점 지금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들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엔 하락이 딱 2번 있었거든요. 부동산 큰 하락이 최근에 IMF 때가 있었고 금융위기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하락은 금융위기 때가 아니라 IMF급이에요. IMF급보다 더 심한 상황이고. 아니요, 더 심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IMF급에 좀 더 가까운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많은 분들이 아마 2008년 이후의 하락 정도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저도 원래는 그랬었고요. 네. 지금 돌아가는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금융위기에 따른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심각한 하락의 상황이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3년은 훨씬 더 아마 최악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유례 없는 그 저금리, 네.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그때 막 사들였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거품이 꺼진 상태이고 또 네. 현재 진행형인데 네. 올해 부동산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시각도 있고요. 네. 이게 거래량이 또 회복하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올해는 그러면 좀 힘들다라고 보시나요? 올해는 힘들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인상이 멈추면 다시 주가가 날아가고 부동산이 좋아지실 줄 아는데요. 금리 인상이 어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대로 우리 대출금리가 그대로 바로 쭉쭉 올라갔나요? 이게 금리 인상의 여파가 우리 실생활에 오는 데까지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6개월. 좀 걸려요.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22년에 이 금리 인상의 여파는 본격적으로 언제서부터 온다? 이제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2년 7, 8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리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1년 8월 달부터, 즉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1년 뒤부터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금리 인상 멈춰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돌리려면 금리를 다시 뭐 1% 초반대나 1% 미만으로까지 급속하게 낮춰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시장이 상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희망회를 좀 돌리자면 뭐 금리 인상 멈추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거는 매우 힘들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전세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특히 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는 것이 이제 전세 사기, 깡통 사기, 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올해 이제 갭 투자 물건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네.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좀 전세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일들은 데이터로 봤을 때 앞으로 네. 2년 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2년이라고 하면 자, 요게 이제 지금 레미안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의 이제 전세 요 파란색 쓴 시세 가격이에요. 네. 자, 근데 보시면 원래는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전세가 올랐죠. 20년 7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네, 그러면서 전세 갱신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당시가 코로나 버블이 막 시작되던 시기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4년치가 아니라 거의 뭐 한 10년치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버렸죠. 네. 전세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 그래서 원래는 15억이 안 되던 게 한 13억 정도인 게 최대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20억까지 갔어요. 이건 전세 가격을 얘기하는 전세 겁니다. 가격. 네, 예. 전세 가격. 반포동에 있는 2,000세대가 넘는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세 가격, 즉 13억짜리가 7억이 떠가지고 거의 20억까지 순식간에 가버린 거예요. 예.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에도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거품이 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거품이 이나마 형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먼저 호가를 이제 완전 올려버렸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도 대출 좀 받아다가 전세 올라가는 거를 내가 이자를 해줘도 아주 부담이 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고평가된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에도 엄청난 충격파가 오면서 몇 프로가 하락을 했냐면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12억이거든요. 12억 네. 5천 최저 전세가. 근데 가장 높을 때가 이때 보세요. 20년 중순 이후로 요거 15억이 넘었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내가 20억에 레미안 퍼스테이지를 전세를 내가 20억에 받았어요. 전세 자금 전세로 집주인인데 자 그러면 2년 뒤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이거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전세 시세가 얼마요? 12억 5천, 13억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의 갭이 있죠? 7억의 갭이 있습니다. 이 7억의 갭을 집주인이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내줘야죠. 근데 레미안 퍼스테이지 물론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캐시로 순수하게 7억 갖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왜? 전세가 급등한 게 2020년 중순부터 전세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역전세에 대한 이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2년 동안, 즉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앞으로도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역전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언론 지상에서 많이 나오는 빌라에 대한 이런 거는 이런 아파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빌라를 지으신 분들, 여기를 감정 평가를 또 하시는 분들, 네네. 그다음 공인 중개사 이들이 짜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20대나 30대가 대부분 이제 빌라 전세에 대한 수요층이 되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그냥 정말 이들이 사기를 짜고 당한 헤쳐먹는 거죠. 거예요. 예. 예, 작업 친 거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네. 정말 돌려주고 싶어도 네.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임대차 시장 이후로 폭등한 전세 가격 이후로 이제 2년 네. 그다음에 2년까지 해서 한 내년까지는 힘들 그렇죠. 것이다. 내년 중순까지 이 역전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게 바닥을 찍고 지금 뭐 좀 정부가 좀 규제 푼다고 하니까 예. 지금 뭐 다시 진다라는 등 거래량이 뭐 늘어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택도 없습니다. 네. 당분간 당연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 매매 시장에도 서로 영향을 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네. 당분간 지속될 거란 말씀이시고 네. 작년 한 해 정말 핫했던 둔촌주공 네. 정말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경기광명의 그 재건축 단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네. 이제 평균 경쟁률 0.96대 1을 기록했습니다. 930가구 모집에 902명이 청약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분양시장 한파도 이제 올해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개인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